자,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투자 시간입니다. 네. 자, 강장군님. 네. 오늘의 주제가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은 우리 이제 상업지 땅이 있는데 하나는 높게 지을 수 있고 하나는 높게 못 짓는 땅입니다. 같은 상업지인데는? 그렇죠. 오. 바로 도로 하나를 기점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례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아주 듣기만 들어도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관을 많이 보잖아요. 맞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강장훈님께서 항상 내면을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땅의 그 내면을 보면은 이 땅은 사업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땅은 사업성이 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는 내면인 서류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례로서 네.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땅인데 건축 높이가 다르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우리 이제 전포동 한번 가볼게요. 네. 카페 거리로 굉장히 유명하죠. 부산 카페 거리로 유명한 네. 전포동. 자, 로드뷰로 보시면 네. 자, 이 도로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네. 좌측에는 이렇게 높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반면에 우측에는 건물이 여기까지만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특이하네요. 네, 이쪽 라인이 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보면 여기는 높게 지어져 있죠. 네네네. 오스카. 네. 좌측 친경빌이라는 곳은 낮게 지어져 있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우측에는 높게 지어져 있고 네. 좌측에는 조금 낮게 지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네요. 네, 딱 도로 하나 기점으로요. 그래서 이게 용도 지역을 한번 보면은 일단 서류를 봐야 되는데 자, 같은 상업지네요? 네, 이제 이 땅이거든요. 아까 네. 높게 지어진 땅이 이 땅, 그리고 낮게 지어진 땅이 이 땅입니다. 바로 앞에. 네, 같은 그치. 상업지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이라고 칭하고 네. 우리가 하나씩 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네, 굉장히 특이하죠. 네. 그래서 비슷한 입지인데 높이 제한을 각각 받는다.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제 토지 이음 서류에서 이제 1번 높게 지어진 땅의 서류를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토지 이음에 가셔서 네, 이제 서류를 확인을 꼭 하셔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를 살펴보면 네.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에서 90m 이하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이제 표기가 되어 네. 있네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렵죠. 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네.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우리 가로구역별 높이 90m 이하, 네.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 90m 이하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고 높이가 초과할 수 없는 상한의 높이다. 결론은 건물 지을 때 용적률도 있지만은 최고 높이를 90m 이하까지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최고 상한선이 90m다.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90m면 건축 거의 한 층당 한 4m 정도 그렇죠. 넉넉하게 네. 잡으면 20층 이상 꼭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 규제가 없으면은 당연히 너도 나도 높게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심이 너무 삭막해집니다. 햇볕도 못 들어오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지겠죠. 네, 여기는 뭐 강남 테헤란로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2번 땅을 한번 볼게요. 네. 1번은 90m 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2번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땅 서류 내면을 보는 네, 겁니다. 2번 땅에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대충 감이 오실 건데 자, 나와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그렇네요.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 24m 이하입니다. 이게 확 줄어들었네요. 네, 아까는 확 줄어들었네요. 90m였는데 네. 지금 24m. 24m. 아니, 이게 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가 네. 삭막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구역별로 최고 높이를 여기는 90m까지 지어라. 여기는 24m까지만 지어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 도시의 외관상 뭐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블럭 뭐 두 번째 저희가 볼 때는 입지는 비슷한데 네, 뭐 서로 그렇죠. 마주보고 있는 네, 입지인데 마주보고 있죠. 이게 한 블럭이냐 뒷블럭 두 블럭이냐 네.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을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심에 있는 뭐 서면이라든지 네네. 연산동이라든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땅이 물건으로 나왔다. 똑같은 평수고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는 1번을 선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똑같으면 비슷하면 그런데 네. 예를 들어 2번 땅이 100만 원이고 네. 1번 땅이 네. 한 120만 원이다. 네. 뭐 이래도 1번 땅을 선택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1번 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네. 90m, 1번은 90m, 네. 2번은 24m 네. 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배 넘게 차이 나요. 네. 그럼 가격이 3배 이하로만 무조건 나오면 사업성이 1번이 훨씬 좋으니까 훨씬 더 좋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다른데, 이제 입지별로, 물건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제 점포동을 보면은, 이런 데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높게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높은 것을 사업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물건의 가격이 뭐 2배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1번 땅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역발상 투자 있죠. 네. 요런 데가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바로 맞은편에 요런 곳은 싸게 매입을 해서 편의점을 한다든지 여기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땅도 좋아지니까 여기를 뭐 상업용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을 싸게 네. 깎아서 사야 되겠죠. 이러나 저러나 부동산은 가격이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합니다. 네. 입지는 거의 동일하지만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같은 입지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네. 이게 내면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요. 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으니까 땅을 살 때, 특히 상업지를 살 때는 이런 요건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서류를 떼서 이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서 네.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 몇 미터인지 확인하고 사야 되고 이왕이면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 될수록 좋습니다. 일단 서류를 뗐을 때 가로 구역 높이 제한이 있다면 네. 한번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네. 돼야 되겠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사례 뭐 하나만 보면 되겠죠. 네네네. 이렇게 확실히 사례로 알아보니까 가로 높이 구역 제한이 뭔지 네. 그리고 또 어떤 땅을 또 사야 될지 네네. 그리고 어떤 검토를 하기 전에 네. 꼭 서류 확인을 꼭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확실히 머릿속에 탁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강장군님과 함께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